꼭지입니다. 도루묵으로. 이제 하나는 지방 재정이든 중앙 재정이든 화해를 키워야 되겠다라는 재정 확충론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방 정부에 대한 재정 효율성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두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해마다 그 재정부에서 그 OECD 기준에 따른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 그걸 매년 추계해서 OECD에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떻게 하면은 이 분배 효과가 높아서 높은 지역 구조화를 할 건가 이런 쪽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통계를 만지고 또 그런 재정적으로 고민하다 보니 한국의 복지주의는 지금 와서 최근에 보면 OECD 한 34개국 중에 아마 최하위에 해당되고요. 또 반면에 증가 속도는 뭐 최고를 달리고 있습니다. 71쪽에 보면 비율이 있습니다. 그 달리는 속도는 보면은 연평균이 보면 뭐 한 시간 3%로 이 정도면은 한 4년이 지나면 그 배가 되는 굉장히 빠른 그런 속도입니다. 이러한 속도 속에서 과연 현 시스템이 현 제도가 계속할 때 그 속도로 달리면은 과연 2020년, 2030년 뒤에는 어느 수준까지 갈 건가라는 걸 한번 전망을 해봤습니다. 이 전망은 역시 제 연구를 생각하고요. 2040년에 되면은 한 22%입니다. 앞에서 발제자들 또 토론자들 말씀해 주시는데요. 현재 OECD 평균이 한 21%입니다. 우리가 2040년, 즉 한 14년 뒤에는 현재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에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 재원을 뭐로 충당할 거냐? 현재 이 자리에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분담을 이야기하지만 중앙과 지방을 떠나서 뭐로 충당할 거냐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또 하나 이제 이 속도로 갈 때 2060년에 되면은 약 30%가 됩니다. 이 지구상의 복지제도가 가장 잘 구축된 나라가 GDP 대비 한 30%밖에 안 됩니다. 그 이상은 국가 치안이나 뭐 사회자보이나 공공경제 이런 걸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GDP 전체 규모의 한 30%만 복지에 투자하는 나라가 가장 선진 국가다. 그런 나라가 어디냐? 우리가 뭐 항상 부러워하는 스웨덴 또는 최근에는 프랑스가 1, 2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국가들입니다. 불과 한 14년 뒤에면은 현재 OECD 평균에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또 44년 뒤에면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복지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재원을 뭘 할 거냐? 빚으로 해서 국세들한테 빚만 착 남겨놓고 우리는 조상들은 죽을 거냐? 이제 이거를 이 자리에서 한번 고민해보는 게 이 중앙지방 분담 그리고 효율화에 있어서 풀어야 될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봅니다. 72쪽에 한번 보시면 우리는 복지 수준이 낮다 안 낮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보면 분담하는 국민분담률, 즉 세금을 내고 또 4대 사회보험을 내는 보험료를 두 개 합친 것을 국민분담률이라고 합니다. 이 국민분담률을 보면은 역시 최하위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그렇게 복지 지출도 최하위이고 분담도 최하위입니다. 우리가 적기 내는 만큼 적기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우리 국민들은 아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복지라는 제도는 돈을 부담하는 주체하고 돈을 받는 주체가 서로 다릅니다. 마치 우리가 법인카드 가지고 밖에 나가서 인 쓰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 법인카드 열심히 인식을 쓰고 나면 돈 내는 사람은 결국 법인이 되는 거고 인식은 소비예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복지 지출과 또 국민 분담률이 그렇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근본적으로 즉 이 복지 재정에 대한 파열을 근본적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세율을 인상하든 아니면 세목을 신설하든 둘 중 하나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세상에 공짜 복지는 없습니다. 누구나 소득이 있으면은 1분 따라 내야 될 텐데 아침에 출근하는 전체 근로자 중에 반은 직접 세를 안 냅니다. 그게 작년도 국세통계 연구에 나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이 세금을 내는 거죠. 역시 뭐 간접세는 누구나 안 냅니다만 직접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접 세를 우연청취하는 분들이 근로자 중에 한 반이 해당된다. 그러면 현재 시스템, 즉 한국의 제도, 이 세금 제도 때문에 그런데 이 제도를 뭐 앞으로 계속 들어갈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또 하나는 최근에 이 경기 활성화 때문에 정부에서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세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경기 침체가 되다 보니까 또 정부가 들어온 수입도 아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내국세를 상당히 위축하는 요인이다 보니까 지방정부에도 비례해서 돈이 전달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요새 보면은 이 노동과 자본의 세계화로 고용 없는 경제 성장은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 GDP가 보면은 무척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본에 의한 증가이지 노동자들의 근로에 의한 증가는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자본가들이 많은 자본을 축적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근로자도 자본을 부담해야 되지만 자본가들도 좀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해야 된다. 현재는 법인세가 많으면 해외에 나간다고 말씀도 많이 합니다. 저는 기업이 세금을 무턱대고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고용 없는 경제 성장이 많이 하는 만큼 또 그에 따른 상한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타당하다. 그럼 어떻게 부담할 거냐? 그거는 세금도 있을 수 있고요. 앞에서 잘 좀 숙소하신 분이 또 말씀해 주시는데 꼭 세금에 의해서 조세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하는 경우 특히 기금을 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원이 확충돼야 되겠다.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장기적으로는 목적세인 사회보장세 도입해야 되겠다. 이에 대해서는 2014년도 정부에서도 이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사회보장세 도입에 대해서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또 하나 2010년대에 보면은 이때 이제 2월 입법 발의할 때 제가 이제 국회 와서 토론을 한 2번 해드렸습니다. 이때 보면은 이 사회복지세 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했습니다. 당시에는 사회적 공감이 있었습니다만은 특정 계층, 즉 고소득 계층한테 세금을 너무 일방적으로 부담한다 해서 비판을 받고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은 이 목적세인 사회보장세는 도입해야 되겠다라는 제 입법입니다. 다만 사회복지세가 도입됐을 때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하고 어떻게 분담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제가 이런저런 선행고 모찰이나 토론, 그다음에 또 제가 연구하면서 얻어가는 그런 지식을 보면은 그 지방정부에 대해서 한 50% 지원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효율성입니다. 지방정부도 중앙정부로부터 재원을 지원받지만은 역시 살림살이 하는 데 있어서는 효율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해야겠다. 앞에서도 성남시, 서울시 예를 토론자가 많이 지적해 줬습니다. 사실 그와 관련해서 지방자치제가 발전하느냐 아니면 각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통제를 이야기할 거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토의 끝에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적합한 답을 얻으려고 봅니다. 저는 어쨌든 지방정부가 이 재정 효율성을 기해야 되겠다. 그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국고보조사업, 특히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한 번 도입되면 없애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예산의 경직성이죠. 그런데 지방정부가 이 국고보조사업을 도입했을 아니 중앙정부가 국고보조사업을 도입했을 때 지방정부는 이거에 대한 세부사업 평가 열심히 하시고 또 역시 중앙정부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어서 이 제도가 잘못 설계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개선하던 일몰제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 번 도입했다고 해서 영원히 가는 것은 문제가 않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속도로 달렸을 때 2020년이고 2060년에 우리가 제대로 달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브레이크를 잡혔다면 세대 간의 갈등이 상당히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복지부에서 최근에 조사한 건데요.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이제 평가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 지자체에서 이 사회복지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이런 시설은 평가 점수가 약 한 60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한 90점 정도 나옵니다. 30점이라는 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비효율성에 대해서 지방정부는 과감하게 계획한 건 하고 예산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 없이 자꾸 중앙정부가 분당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곤란한 점도 많이 있겠다. 그래서 저는 크게 봐서는 재원 합충을 해야만이 파일을 캐야만이 이 국가가 그다음에 우리 세대가 이제 복지국가로 갈 수 있겠다. 지방정부는 효율성을 위해서 뼈아픈 말들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복지 재정이 빨리 증가하는 만큼 정부는 국민계세주의, 즉 누구나 소득이 있으면 세월을 부담해야 된다는 국민계세주의에 따라서 세금을 부담하고 면세자 비율도 축소하는 재원 합충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가 이제 지속되고 내국세 수입 위축되면서 지방 채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누리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지방교육 채권 발행을 통한 우회 지원이 논의되고 있고 또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목적과를 우리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 목적세 도입을 하는 재원 확충을 하면서 결국은 이 후세한테 그 미래 세대에 대해서는 이 빚을 넘겨주지 않는 우리 세대의 복지 문제는 우리 세대가 스스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우리가 현재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감명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